안녕하세요. 작가 홍하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00년 된 떡가게의 종업원 실천사항을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토라야라는 떡가게는 1241년 교토에서 문을 열어서 8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떡가게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높고 뉴욕과 파리에도 지점을 둘 정도로 대표적인 떡집이 되었죠. 지금은 본사가 동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은 2011년 약 900명의 종업원에 3,5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비록 교토에서는 아주 작은 떡가게로 출발했지만은 떡가게가 이렇게 다 큰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당대 최고의 떡가게 토라야의 가훈과 종업원 실천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훈입니다. 상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라. 상인 그러면 장사꾼이다 이렇게 해서 뭐 되는 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상인도 품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우물을 팔아. 떡 장사는 떡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내야지 한눈을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낭비를 하지 마라. 뭐 이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상인으로서. 네 번째는 금전을 빌릴 때는 신중하고 엄격해야 된다. 즉 남의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한 돈 문제에서 아주 엄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제는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는 뭐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유사시에 보험을 들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교제는 어느 바운다리 넘어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취미를 갖되 그 방면의 인류가 되라. 우리나라는 뭐 회사원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특별한 취미를 인류 수준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취미도 기양하려면 그 방면에 아주 인류가 되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손이 없을 때는 양자라도 들여서 가업을 잇게 하라 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자식이 없으면 가게를 그냥 때려치고 그걸로 문을 닫아버리지만은, 일본에서는 자식이 없을 때, 물려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종업원 중에서 대개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 가게를 이어나가는 전통이 있죠. 그래서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 보면은 뭐 30대, 40대, 이 30대, 40대 오면서 자기 자식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업원이나 혹은 다른 데서 대리일 사위를 받아가지고 가업을 잇게 하죠.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른 점입니다. 선조에 대한 공양을 확실히 하라. 가게를 오래 하다 보면 10대, 20대 앞에 선조들이 많이 계시죠. 그 선조들을 집안에 그 작은 불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그 선조들한테 향을 피우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죠. 우리는 지금 가정집에서 그런 경우가 없고 대개 뭐 교회나 절에 갔을 때 혹은 뭐 성당에 갔을 때만 그런 걸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그렇게 불단을 만들어 놓고 조상을 모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놀 때는 확실하게 놀아라. 뭐 잘 노는 게 결국은 장사나 사업에서 성공한다 이런 말을 요새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벌써 이미 800년 전에 놀 때는 확실하게 놀아라 라는 이러한 가훈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업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게 앞을 장식하고 청소할 것. 즉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게 앞에 그 노련이죠. 그 가게의 문양이 걸려있는 발을 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물을 뿌립니다. 타수라고 일본말로 그러는데, 그 물을 뿌려서 가게 앞을 정갈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궁중에 납품할 때는 부정함이 없도록 명심하라. 즉 궁중, 말하자면 천황이나 쇼군이나 귀족들이 사는 그런 높은 데 물건을 납품할 때는 물건 관리에 아주 엄격해 가지고 납품 품질의 물건을 잘못 납품했다는 죽는 수가 있으니까 아주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중은 말할 것도 없고 여타의 손님을 뵈러 갔을 때는 오래 머물지 말고 정중하게 공경하는 자세로 대하고 용무가 끝나면 즉시 돌아올 것. 말하자면 쓸데없이 앉아서 잡담하고 뭉개지 말라 이런 겁니다. 용건만 간단하게 하고 정확하게, 대신 정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멀리서
일로 찾아오는 고객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고객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상하게 응답을 하고 접대에 부실함이 없도록 주의하라 라는 거죠. 일본의 오래된 명망 있는 가게들의 단골 손님은 일본 전국에 아주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아주 그 정성껏 대접을 잘 해야 된다, 잘 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자기 지역의 손님들이야말로 아주 자기 가게에 정말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주시는 고마운 손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테는 아주 자상하게 문의에 응답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떡가게는 이 결혼식, 뭐 초상식 때, 또 아기 돌 때 이런 때 답례품을 많이 줍니다. 이 답례품의 규모 내지는 물건의 가격의 정도 내지는 그 특별히 아기 돌날 같은 경우는 그 돌에 맞춰서 이 떡을 만드는 경우가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사항을 자세히 가르쳐 드리고 그분들의 요구를 니즈를 아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뜻이죠. 가게 일에 관해서는 각자 특기를 갖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가게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 혼자서 떡도 만들고 영업도 하고 배달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일본의 가게들을 보면 말이게 가게지 이 가게 종업원들이 20명, 30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보통 20명인 가게는 보통 5명에서 한 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업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죠. 이 업무가 틀리는 거죠. 또 그 떡을 만드는 공장에 종업원, 고기만 일하는 데는 또 한 대여섯 명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떡만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좀 더 디자인이 좋고 좀 더 맛있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죠. 또 자기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한테는 또 그 손님만 응대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 토라이 같은 떡가게는 광고, 신문 광고나 잡지 광고나 찌라시나 이런 광고를 전담하는 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의 특기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장을 보러 가는 일은 위로부터 3명, 4명에게만 시켜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떡가게에 뭐 팥을 사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찹쌀을 사러 간다든지 거기에 들어간 설탕을 사러 간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단골 거래선한테 이거 봐, 찹쌀 떨어져서 찹쌀 가져와. 그러면 늑달같이 배달을 오겠지만 일본에서는 100년, 200년 된 쌀가게하고 거래를 할 때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물건을 사러 경험이 많은 베테랑 종업원이 그 가게를 또 갑니다. 우리는 전화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 맨날 다달이 납품받는 찹쌀이지만 같이 앉아서 그 찹쌀의 날쌀을 씹어보고 아 이거 지난달 거하고 맛이 똑같거나 더 좋구나 라는 거를 평가를 한 다음에 됐습니다. 요 쌀을 우리한테 요번에 5가마니 넣어주십시오 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하고 차이점입니다. 전화 한 통 찍혀가지고 물건 갖고 와라 이런 게 아니죠. 항상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 확인을 할 때는 베테랑인 위에서부터 3명, 4명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 25명당 1명의 지배인을 두고 도구 관리를 시켜야 된다. 말하자면 이 떡가게 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정확하게 21명, 5명당 거기에 책임자가 1명, 지배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업종별로 그 세분화돼 가지고 25명 위에 한 사람의 반투, 소위 지배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얘들의 그 노하우입니다. 딱 25명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괜히 하는 게 아니죠. 그만한 이 산전수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프랑스의 음식 잡지가 있죠. 연간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프랑스의 인류 레스토랑은 갸송, 소위 웨이터 1명이 8개의 테이블만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8개의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물잔을 딱 5cm에서 10cm만 들으면 아, 저 손님이 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물잔을 거의 5cm 들었을 때 이미 이 갸송은 출발해가지고 물을 담아주고 있죠. 이 8명이라는 이것도 8개의 테이블이라는 것도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자, 고용인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확실히 파악해서 주인에게 알려야 된다. 말하자면 이 종업원이 이제 800명씩이나 떡가게 됐으니까 이 고용인 중에서는 술을 너무 과도하게 먹는다든지 또 대개 이 고용인 중에서는 그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중에서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쓸데없이 무슨 이상한 춘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금전적으로 조금 사고를 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장이 뭐 800명씩 되는 종업원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배인이 반드시 그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종업원은 상, 중, 하를 막론하고 서로 노력해서 글씨와 산술, 즉 셈이죠.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씨, 예를 들면 종업원이라도 손님의 요구를 받아 적을 수가 있으니까 이 글씨를 갖다가 깨끗하게 예쁘게 잘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계산을, 산술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하는 얘기인데, 프랑스에 그 웨이터 학교가 있습니다. 3년제짜리가 있는데, 이 웨이터 학교에서는 이 손님의 주문을 받아 적는 거를 별도로 한 과목 배웁니다. 이게 2학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리에 댕길 때 그 갸송이 하도 이 메뉴를 잘 받아 적어서 그걸 잠깐 보자고 해서 봤는데, 글씨는 하도 기가 막히게 잘 써가지고 그걸 기념으로 갖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자기가 메뉴를 잘 받아 적어야지, 요거를 주방에서 전달했을 때 글씨가 틀리거나 헤매면 주방에서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글씨와 산수를 토라에도 배워야 된다는 걸 입이 일찌감치 알고 그걸 지금 이 종업원들의 권장을 하는 겁니다. 손님이 와서 술자리를 술 제공할 때는 어떠한 대접이라도 저녁 7시를 넘기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먹으면 1차, 2차, 3차 먹다 보면 밤 2시 이렇게 되는데, 거래를 한답시고 뭐 술을 제공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대접도 저녁 7시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시에 시작하면 1시간만 먹고 돌아와야지, 쓸데없이 2차, 3차 가는 거는 오히려 악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가게는 말이지, 뭐하러 종업원이 막 1차, 2차, 3차 손님 모시고 다니냐. 손님이 대접을 받건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군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종업원들은 일하면서 잡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일하면서 서로 종업원들끼리 잡담하고, 뭐 주인들이 잡담하고, 주인이, 식당 주인이 카운터에 앉아서 뭐 노트북으로 그냥 고스톱 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한눈 파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손님이 딱 들어갔는데 주인이 야 손님 왔다 그러고 저는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고스톱 치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굉장히 뭐 그 사람이 바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컴퓨터로 고스톱 치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 손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종업원은 신고 없이 외출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말이지, 지 마음대로 잠깐 화장실 간다든지, 화장실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업원은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손님이 오면 다른 종업원이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 갈 때도 얘기하고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화장실 가는 건 당연한 거로,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담배 핀다고 빌딩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놈이 뭐 5분에 돌아올지 10분에 돌아올지 모르는 이런 사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불조심을 해야 된다. 일본은 그 목조가옥이 옛날에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에도 시대에 보면 막 동경의 막 절반이 이 불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불이 번져가지고. 따라서 일본은 소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데 불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용인 모두에게 매월 2번씩 술자리를 베풀 때 아주 소박하게 하라.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해롱되거나 술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토라야 800년 된 떡가게가 이런 아주 작은, 정말 좁쌀 같은 실천 사항을 가지고 그거를 종업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사실은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쌓은 노하우의 하나입니다. 아주 여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800년씩이나 떡가게를 유지했을 때는 그만한 자기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토라야 800년 전통, 이거는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실천 사항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